안녕하세요. KMR 해외시장 분석센터 황산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주요국으로 수산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수산식품 수출 가이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1번 편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중국으로 수산식품을 수출할 때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웨비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 중국으로 수산식품을 수출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둘째, 수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무엇인지입니다. 첫 번째로 수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산식품 수출은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생산가공시설 등록과 수출업체 등록을 완료하여 수출 검사와 검역, 그리고 수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후 제품이 중국에 도착하면 중국 수입업체가 수입 검사 및 통관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 절차부터 중국 수입 절차까지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수출업체가 수행하는 단계별 핵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수출 품목이라면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중국에서 활, 신성 냉장, 그리고 냉동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해당 품목을 수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제품 형태별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달라서 수출하기 전에 꼭 형태별, 품목별로 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생산가공시설 등록입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과 수산식품의 생산가공시설은 사전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가공, 포장과 보관시설은 추가적으로 중국 해관청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데 이는 중국 해관청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시설 등록이 완료되면 중국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이 발급됐는데 해당 계정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 해관청조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서류가 많아 심사 기간이 지연되는 현상이 가끔 발생합니다. 이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등록을 완료하셔야 다음 단계로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인데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이 자동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무조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생산가공시설 등록을 마쳤다면 중국의 수입식품 및 화장품 수출이 업체 등록 시스템에서 식품 수출업체 등록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업체는 반드시 수출업체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국내 수출업체가 직접 사이트에서 등록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자와 관련 업체 정보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18자리의 코드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 코드는 중국 수입업체가 수입 신고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하고 수입업체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출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국내 수출 검사와 검역 단계입니다. 먼저 중국과 위생 협약이 체결된 품목인 원료 수산 동물, 단순 가공품, 활 수산 동물의 경우 수출 검사를 받은 후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수입업체의 요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할 때 수출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출 검역은 마찬가지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 검역물로 정한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입업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실시합니다. 수출 검사와 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각 지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품질관리원에서 검사 및 검역을 실시하고 각각의 절차에 합격할 경우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는 수출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입증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따라서 수출할 제품이 검사 또는 검역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하시고 필요시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국내 수출업체는 시설 등록, 수출업체 등록, 그리고 수출 검사와 검역이 모두 완료되면 수출 신고와 성적을 해야 되는데요. 수출업체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수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수출 신고할 때는 수출자, 제조자, 구매자,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선적까지 마치면 국내에서 수출업체가 진행해야 할 부분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중국 수입업체가 수입신고, 검사 검역, 그리고 통관까지 담당합니다. 하지만 중국 수입업체가 담당한다고 해서 우리 수출업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필요한 정보와 서류는 우리 수출업체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수입 검사와 검역 단계에서 중국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통관 지연이나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수입 검사의 경우 크게 서류 검사, 현장 검사, 라벨 검사로 구분되는데 서류 검사에는 위생 증명서, 포장 명세서 등의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검사에는 수산식품의 관능 기준, 위생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라벨 검사에는 무작위로 선정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에 표시된 중품 라벨을 검사합니다. 수입 검역은 활수산물에만 적용되며 서류 검사와 현장 검사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서류 검사에는 수입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고 현장 검사에는 화물 증명서상의 정보와 실제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수산물의 건강과 위생 상태를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으로 수출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라벨링 규정 그리고 위생안전 기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벨링 제도입니다. 중국의 라벨링 제도는 수산물 원물과 수산가공식품으로 제도가 나눠지는데요. 수산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이 화면 출처에 나와 있는 사전 포장 식품 라벨 통칙이라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명을 비롯한 필수 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해야 하고 특히 생산가공시설 등록번호는 무조건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2027년부터 새로운 라벨링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규정은 2027년 3월까지만 유효합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가 의무화가 되고 영양성분표에 포화지방과 당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 전까지 1년 반의 유효기간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새로운 라벨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수산물 원물의 라벨링 요건입니다. 수산물 원물에는 활, 신정, 냉장, 그리고 냉동 수산물이 포함됩니다. 해당 유형의 수산물을 수출할 때 내부와 외부 포장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사항들을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 가공식품과 표시사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생안전기준 준수사항입니다. 중국은 국가표준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공통표준을 만들어서 중국산 제품뿐만 아니라 수입 제품도 준수하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식품 첨가물, 라벨링, 그리고 중금속 기준 등은 통용표준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 외에 품목별로 품질 규격과 위생 기준을 추가로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중국으로 수출할 때 통용 국가표준과 개별 품목의 국가표준을 모두 참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출이 가장 많은 김의 경우 통용 국가표준에서 중금속 등의 기준치를 확인하시고 해조류라는 품목 국가표준에서 별도로 규정한 세빙수 기준치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웨비나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발간물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 수출 정보 포털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세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중국 수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